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말 들으시면 어떠세요? 바로 원숭이에서 노화를 거꾸로 되돌린 실험이에요. 노쇠한 세포의 수가 줄어들었고 만성염증 반응도 눈에 띄게 완화됐어요. 단순히 겉모습만 젊어진 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노화 신호가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의미예요.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말 들으시면 어떠세요? 조금은 황당하면서도 또 솔깃하게 느껴지죠?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 셀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어요. 바로 원숭이에서 노화를 거꾸로 되돌린 실험이에요.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오늘은 이 놀라운 연구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늙는 이유, 단순히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서만은 아니에요. 몸속 깊은 곳 세포라는 단위에서 노화라는 변화가 조금씩 쌓여가기 때문이에요. 노화된 세포는 더 이상 분열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내보내서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까지 손상을 시켜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망가진 세포들이 많아지게 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주름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근육이 쉽게 약해지고 장기 기능도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즉 겉으로 보이는 나이듦이라는 건 사실 몸속 세포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고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노화를 막거나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기대를 받은 게 바로 줄기세포나 정구세포를 활용하는 방법들이에요.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조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를 이용하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거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줄기세포가 노화된 몸속 환경에 들어가면 금세 영향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젊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활발하게 작동하던 줄기세포들도 나이 든 몸속에 들어가면 주변에서 나오는 노화 신호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함께 늙어버리기도 했어요. 즉 세포만 바꿔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난 거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면역 거부 반응이에요. 자신의 세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이식했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해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역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서 과학자들이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테라토마라는 종양 위험이에요.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로도 변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분화되지 않은 채 몸속에 남아있으면 필요 없는 곳에서 무한히 증식해서 종양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이 테라토마는 치료용 세포가 오히려 해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연구에서는 미분화된 세포를 철저히 제거하거나 종양 발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검사 절차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줄기세포 치료의 장기적인 안정성이나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한계예요. 그래서 이번 연구팀은 아예 발상을 조금 달리했어요. 줄기세포를 그냥 이식하는 대신에 처음부터 노화에 강한 세포로 개량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를 Senescence Resistant Progenitor Cells, 줄여서 SRCs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노화를 잘 견디는 정구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팀은 여기에 폭소3처럼 장수와 관련된 유전자를 조절해서 세포가 나이든 환경에서도 쉽게 기능을 잃지 않도록 설계했어요. 즉, 단순히 세포를 넣는 수준을 넘어서 노화 자체를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세포를 만들어낸 거죠. 연구팀은 이번에 만든 SRCs를 중년에서 노년기에 해당하는 마카크 원숭이에게 정맥 주사 형태로 투여했어요. 사람으로 치면 대략 60에서 70대 정도 되는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여는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거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용량도 적지는 않았는데요. 체중 1kg당 약 200만 개 세포를 넣을 만큼 꽤 큰 규모였어요. 그리고 연구팀은 그 뒤로 44주 동안 원숭이들의 변화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조직 검사 결과, 면역 반응 여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암 발생 가능성까지 꼼꼼히 추적하면서 분석을 이어갔죠. 실험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SRC를 투여한 원숭이들에게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실제로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노화 마커가 감소했어요. 조직 속에 존재하던 노쇠한 세포의 수가 줄어들었고 이 세포들이 만들어내던 만성염증 반응도 눈에 띄게 완화됐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자들이 모두 노화나 세포 손상, 염증과 관련된 지표들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녹색
흰색으로 표시된 SRC를 투여한 그룹에서 이 유전자들의 발현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즉, 단순히 겉모습만 젊어진 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노화 신호가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염증 반응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특히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IL-6와 TNF-알파의 혈중 농도를 살펴봤을 때 가장 오른쪽 초록색 그래프 SRC를 투여한 그룹에서는 이 수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어요. 둘째로 간, 근육, 뼈 같은 주요 장기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SRC를 투여한 원숭이에서는 이 기관들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가 크게 줄어들었고 조직 구조 역시 훨씬 젊은 개체와 비슷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10개의 주요 생체 시스템에서 총 61개의 조직과 세포를 대상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비교했어요. 그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SRC를 투여한 그룹에서는 61개 조직 가운데 무려 54.1%에서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로 역전된 것이 확인됐어요. 세 번째는 뇌 기능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됐어요. 일부 인지 기능과 신경 관련 지표에서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확인된 거예요. 예를 들어 MRI로 뇌를 살펴봤을 때 전두엽과 두정엽의 피질, 두께와 부피가 줄어들지 않고 잘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가 점점 얇아지고 줄어들기 마련인데 SRC를 투여한 그룹에서는 그런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연구팀은 뇌 속 뉴런의 노화 시계를 분석했는데요. 여러 뉴런들에서 이런 변화가 확인이 되었고 평균적으로 약 2.47년 내에 생물학적 나이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번째는 생식 기능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SRC를 투여한 원숭이에서는 정자 생산이 더 증가하였고 전반적으로 생식 기관의 기능 지표도 개선이 되었어요. 또한 분석 결과 전체 생식계 조직의 55.6%에서 생물학적 나이가 역전이 된 것이 확인되었고 평균적으로 약 4.04년도의 나이가 젊어진 것으로 확인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SRC는 노화 마커 감소부터 장기 기능, 뇌와 생식 기능까지 몸 전체에 폭넓은 효과를 보여줬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이번 연구의 의미는 단순히 피부가 조금 젊어졌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노화라는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을 세포 치료로 직접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SRC가 몸속에서 단순히 머무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포들은 엑소존과 같은 다양한 신호물질을 분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세포들에게도 노화 저항을 퍼뜨리는 역할을 해요. 즉, 한정된 범위에서 작용하는 치료가 아니라 전신적으로 항노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보여준 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암 발생이나 면역체계 이상 같은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 많은 줄기세포 연구들이 이 문제에서 걸림돌을 만났던 걸 생각하면 이번 연구의 안정성 결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점이 기존 연구들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차별점이자 전 세계 학회에서 주목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결과를 그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돼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는 원숭이에서 나타난 결과가 인간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거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종 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크기 때문에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는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는지 더 지켜봐야 돼요. 둘째는 이번 실험 기간이 약 44주, 10개월 정도로 비교적 긴 편이긴 하지만 수년, 수십 년이 지났을 때에도 종양 발생이나 예기치 못한 다른 부작용이 없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점이에요.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더 오랜 시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실제 임상 단계에 도달하려면 비용, 윤리, 규제와 같은 현실적인 장벽도 많아요. 대량 생산과 품질 관리, 환자별 맞춤 치료 문제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노화가 치료된다 라고 단정하기보단 노화의 치료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노화 예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직 이런 세포 치료는 연구 단계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항노화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씩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꾸준한 운동, 특히 그 중에서도 근력 운동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기초대사량도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육을 유지하면 몸의 대사 능력을 지킬 수가 있고 노화로 인한 체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또 운동은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서 노화로 생기는 에너지의 감소를 막아주고 몸속의 만성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 특히 항산화와 항염증에 집중하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바로 좋은 음식이에요. 특히 항노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3가지를 강조해 볼게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이런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매일 한 움큼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이나 저녁 식사 후에 간단한 디저트처럼 챙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최근 TV나 SNS에서 연예인들이 챙겨 먹는 모습 많이 보셨죠? 실제로 올리브 오일은 항염,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돼요. 요리할 땐 다른 기름 대신 사용하거나 아침마다 한 스푼 정도씩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뇌와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산이거든요. 실제로 고지혈증 치료에도 쓰일 만큼 효과가 입증되어 있어서 약으로 복용하거나 등푸른 생선을 식단에 자주 포함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아마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알고 계시겠죠? 흡연과 과음은 노화를 앞당기는 대표적인 습관이고 스트레스 조절과 충분한 수면은 몸의 회복력과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네 번째는 항산화와 항염증에 도움이 되는 수액 치료들도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들은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건강한 노화를 이루어주니까 당연히 꼭 실천해 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또한 항산화와 항염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잘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액 치료도 가능해요.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와 염증 반응에 대한 항산화, 세포 대사 등을 개선해서 만성 염증을 낮춰주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해줄 수 있는 성분들을 정맥으로 투입해줘서 항노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항산화와 항염증에 도움이 되는 고압산소 치료예요. 난청 파트에서도 제가 고압산소 치료를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접근성이 좀 높아지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100%의 산소를 대기압보다 더 높은 압력에서 마셔줌으로써 조직에 용해되는 산소량이 증가해지고 조직의 산소 분압이 올라가서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 내 효율을 높아지게 만들어주는 치료예요. 산소 분압이 올라가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개선되고 항산화 효소 활성이 증가하고 만성 염증 상태를 억제시킴으로써 항노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2020년 발표된 논문도 흥미로워요. 건강한 64세 이상의 35명 노년층을 대상으로 임상에서 1일 1회 60회 정도의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하고 나서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T헬퍼셀, T사이토톡식셀, NK셀, B셀 모두에서 유의미한 텔로미어의 연장을 확인하였고 노화세포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어요. 물론 아직 표준 치료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항노화의 보조요법으로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강화하고 만성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노화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노화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단순한 약은 없기 때문에 일상에서 생활 습관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추가적인 것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최신 셀 논문을 통해서 노화에 도전하는 놀라운 연구 소식을 함께 살펴봤어요.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고 갈 길도 멀지만 과학이 조금씩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만은 정말 희망적이죠. 우리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습관부터 꼭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주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